네, 수험생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 열 팽창 현상에 대한 지문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학기술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먼저 11번 문제가 오답률이 55%, 그 다음 12번 문제가 오답률 전체 1등이죠. 77%. 이렇게 기록을 했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학기술 지문을 독해할 때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좀 구조적으로 독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량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그랬잖아요. 인문지문은 뭘 읽는 거예요? 주장. 그러니까 주장이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이러진 않잖아. 주장, 단, 키워드가 계속 바뀌는 걸 잘 따라가면서 읽어주는 게 가장 본질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과학기술은 정보량이 많아요. 정보량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정리가 돼야 돼요. 아, 이렇게 지금 쓰고 있구나. 라는 게 납득이 돼야 글을 읽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정보에 막 눌리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게 좀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화제에 대한 인지부터 출발합니다. 아, 여기에 대한 글이네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 되는가. 일단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결국에 과학기술은 화제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쓰고 플러스 알파가 따라 붙는 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적 이해가 좀 필요했던 것 같다. 요거를 여러분이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이것도 쌤이 말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완벽한 이해. 아니, 이거 한번 읽었다고 우리가 선형 열팽창 개수에 대해 완벽하게 안다면 그러면 우리 과학자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죠. 국어적 독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쌤이 말하고 싶은 게 이 구체화를 해 나가는 기술 방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 출제 의도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야죠. 그래야 머리에서 받아들여 가겠죠. 여기는 어휘력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엄청난 배경 지식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초적으로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줘야죠. 즉 그걸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해내기만 해도 여러분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과학기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기술 방식 중에서 이제 올해 수능에 출제됐던 두 가지를 말해볼게요. 공식과 비례반비례입니다. 이 비례반비례라고 그냥 쌤이 쉽게 말을 하는데 누가 올라가면 누가 내려가고 뭐에 따라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걸 그냥 쌤이 비례반비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출제 의도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식, 특히 이제 분수로 된 공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실 줄 알면 좋겠어요. 하나가 떨어져 있는 정보의 연결, 이게 승부가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경험상. 또 하나가 뭐냐면, 아, 이게 비례, 반비례, 로, 추론. 결국 문제는 이거다. 요 두 가지를 좀 알고 경험해 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A는 B분의 C다. 그리고 막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근데 있잖아. D가 올라가잖아. B는 내려가. 이렇게요. 그럼 문제는 뭐로 나와? D가 올라가면 A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간다. 이게 그동안 기출에서 보여줬던 이 어떤 공식, 분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거야. A는 B분의 C다. 이렇게 나오면 맨날 우리한테 사고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B가 커지면 A는 작아질 거야. 이거 C가 고정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커지면 B가 안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얘도 커질 거야. 이런 사고를 자유자재로 해나갈 수 있겠는가.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례반비례라고 하는 건 결국에 변수와 결과다. 이거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읽어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아까 공식과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게 비례반비례잖아. 이런 거랑 공식이랑 연결되는 게 이 지문의 승부처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기술 방식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과정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순서대로 써줄게. 이런 순서대로 납득해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 우리 개딱지, 재작년 수능이죠. 자, 이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뭐 이것도 아니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봐 라든가, 다양한 기술 방식들을 갖고 있죠. 그거에 따라 그동안 평가원은 어떤 의도를 갖고 글을 이런 식으로 썼는가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학습해 왔다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선형 열팽창 개수에 대해 명확하게 막 100% 이해.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 지문 국어 강사들이 수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어 강사가 과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러면 이공계 강사가 수업해야지. 그게 아니니까 국어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쌤 같은 사람이, 쌤 국어국문학과잖아요. 그 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독해라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100%에 그러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느껴줄 때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구조적으로 납득하면 돼. 선형 열팽창 개수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기술이 나올 거야. 그 원리를 이해를 2단락에서 일단 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기술에 나가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게 훈련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수능 국어 과학기술 지문에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 포커스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쌤하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 같아. 열팽창에 대한 글인 거죠. 그럼 쌤이 말하지만 항상 화제부터 제시할 겁니다. 과학기술은 화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열팽창이라는 게 뭐고 선형 열팽창 개수는 이런 거구나 는 납득을 하고 갔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게 어느 거냐. 선형 열팽창 개수다. 결국에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달라지는 거, 그거를 수치화할게. 그게 선형 열팽창 개수야. 근데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값. 쌤이 요거 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선형 열팽창 개수는 온도 변화량보다 길이 변화율이다. 이때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연결. 처음 길이로 나눠준 거다. 괜찮죠? 그 다음 길이 변화량은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다. 이렇게. 그럼 쌤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까지를 다 읽어주면서 야, 이 글은 일단 공식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연결이 돼야겠다. 3단락, 4단락에서 추가적인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연결해서 선지 뚫어주는 거, 요게 승부처가 되겠다 라는 걸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선지로 뭐가 나올까? 길이 변화율, 선형 열팽창 개수. 이거 물어볼 거면 쌤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뭘로 되겠어? 여기 있는 걸로 되겠지. 이거 분수잖아. 그러면 이거 처음 길이가 길어지면, 커지면, 처음 길이가 크면 이거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진 거잖아. 이거 작아지겠구나. 얘 작아지겠구나. 이런 거 묻겠구나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선지를 보면서 뚫어야지. 근데 이런 원리를 갖고 출제될 건 알고 있었어야죠. 그게 안 됐다면 글쎄요. 그러면은 대체 뭘 공부하고 있었던 거냐. 국어로서 이 지문을 대해주고 있는 게 맞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그럼 우리에게 평가하는 게 뭐냐. 선형 열팽창 개수를 누가 잘 이해하는가. 그것도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공식과 비례반비례, 변수 결과 이렇게 쓰여진 글을 읽을 수 있겠냐, 의도대로 라는 게 출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인바라고 하는 애하고 알루미늄 중에서 인바는 작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다. 뭔 소리야? 길이 변화율이, 온도 변화량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작다. 덜 변한다. 팽창이 좀 덜 되는구나 라고 인지, 이렇게 읽었다면 굿잡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말했지만 그러면 반드시 이제 원리, 지금 말했던 이 공식을 가지고 원리를 이해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
그러니까 선형열 팽창 계수 끌고 와서 원리 이해해. 이렇게 2달락을 쓰고 있는 거죠. 선형열 팽창 계수가 크다는 게 뭐예요? 온도 변화량이 같다면 길이 변화율이 누가? P가 Q가 더 크다. Q가 더 많이 바뀐다. 그러므로 Q가 더 많이 바뀌고 P는 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휜다. 그죠? P가 많이 바뀌니까 감싸듯이 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온도를 올리게 됐을 때. 온도를 올리게 되면 Q가 선형열 팽창 계수가 크잖아. 끌고 와서 길이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구나. 그러므로 더 많이 위니까 이런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원리 이해. 왜 이렇게 되나요? 그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필요한 선형 열팽창 계수의 정의를 끌어다가 이 말을 납득해 줬으면 되는 거죠. 그럼 원리 이해 끝. 어떻게 휘는지 알겠다. 온도를 올렸을 때 Q가 더 많이 바뀔 거고 P는 좀 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휘겠구나. 이 정도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굿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3단락을 읽어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줄 때 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곡률 반지름.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심하게 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얘는 커지고 무슨 뜻이야? 많이 휜다. 즉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 화제를 이해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 더 나오죠. 휘는 정도가 달라지고 휜 민감도다. 휜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변화량 심하게 휜다는 뜻이다. 그럼 여러분이 곡률이 크다. 휜 민감도 크다. 이 얘기는 결국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는 걸 뜻하겠구나. 곡률 반지름이라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만약에 요만큼밖에 아니었어. 그럼 이걸 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많이 휘었다면 이걸 원으로 만들었을 때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작겠죠. 작은 원을 그릴 테니까. 그러므로 얘가 작아야 곡률이 크고 많이 휘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납득됩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잡아줄 수는 있잖아. 그리고 문제가 연결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럼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했던 건 이거 아닙니까? 자, 온도 변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잘 휘어진다. 요거 하는 거예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계수 정확히 말해야죠. 이거는 차이가 클수록. 그럼 아까 우리가 원리 이해했잖아. 이거 두 개 붙여놨을 때. 그럼 이 차이가 크다? 아, 많이 휜다는 얘기구나. 많이 휜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클수록 많이 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온도 변화가 클수록 많이 휜다라고 하는 거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에 중심 정보 마지막이 되죠. 액추에이터 등장.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동거리, 힘, 반응 완료 시간 세 가지를 고려해서 요거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동거리는 쭉쭉 그냥 빨리빨리 보면 이 힘은 여기 있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띠의 길이에 따라 최대 이동거리가 달라진다. 요거 그다음 또 하나가 힘이 나오죠. 힘이 소멸되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짧다. 그럼 이렇게 연결. 또다시 연결. 결국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승부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가 파악이 됐으면 돼요. 쌤이 엄청나게 깊게 일부러 더 이해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만 푼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달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가원이 지문을 이렇게 썼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려고 하는지는 알았어야 된다. 이게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가 오답률이 55.2%인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른 게 4번 선지거든요. 답은 3번이고 4번을 봐봐. 자, 봐봐. 이렇게 쭉쭉 열 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얘가 변수가 되는 거죠. 이 선지에서.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뭐랑 연결? 처음 길이. 괜찮아? 처음 길이 이렇게 되는 거. 즉 분자는 같아. 근데 분모가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 물체가 팽창전의 길이가 더 길어. 이게 길어. 그러면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작아지고 열팽창 개수 작아지죠. 그러므로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이선지 적절하네요.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건드려서 결국 얘를 묶고 있다. 얘가 뭔데? 화재 이해. 휘어지는 정도. 그렇게 되면 이선지가 이제 보이죠. 그리고 길이 변화율은 분자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뚫어줬으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요 이해했던 거 있죠? 이거 어떻게 했을 때요? 온도를 올렸을 때 안쪽으로 휘어 말려간다가 우리한테 이해하라는 애였죠. 이 공식을 가지고 이해해라 라고 하는 애가 온도를 올렸을 때 온도를 내리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온도를 올렸을 때 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휘어진다는 걸 그냥 그대로 더 이해하지 않더라도 풀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볼 때 이 보기 문제가 이제 오답률 1이잖아요. 엄두가 안 나서 버렸다. 물론 그런 친구가 많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이 지문은 결국 변수를 파악해서 변수와 결과의 결과값을 끌어와서 해석할 수 있냐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B가 커요. 그럼 무슨 뜻이야? B가 곡률이 크다. B가 더 많이 휘어진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이거를 딱 봤을 때 B가 A보다 이렇게 쓸게요. 곡률이 더 크구나. 즉 더 많이 휘어지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는 거. 요 비례반비례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두께와 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문제 뭘로 내겠어? 길이, 두께. 이동거리와 완료 시간으로 선지 내겠다는 얘기구나. 이 정도가 바로바로 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쭉 문제 냈던 게 결국에 A 집게를 만드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 가지고 집게를 만드는 건데 집게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A 집게는 A를 두 개 사용한다. A. 그 다음에 얘는 B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한다. 근데 누가 더 많이 휘어요? B가 더 많이 휘어요. 그래서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여기서부터 읽어보자. T0에서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T1으로 온도를 올렸더니 B만 잡을 수 있었다. 무슨 뜻이야? 얘가 더 많이 휘는 애들이었잖아. 그것까지는 끌어왔어야지. 그랬다면 그래서 얘는 잡을 수 있구나. 근데 얘는 휘어지긴 하지만 덜 휘어지니까 못 잡는다는 얘기구나. 하지만 T2까지 온도 올리면 얘도 더 많이 휘어져서, 즉 이거네요. 온도 변화가 커지면 곡률이 커진다. 이거 끌어다가 납득해.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죠. 여기까지 잡아놨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게 수월했을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온도를 더 많이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곡률. 그러니까 소멸 시점,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의 곡률, 휘어짐을 뜻합니다. 휘어짐. 곡률은 휘어짐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느껴줄 때 온도 변화가 클수록 곡률은 커진다는 걸 납득했어야 되는 거죠. 이 곡률, 최대한 휘었을 때가 요 지점이 되는 거고.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1번 선지가 바로 1번 선지가 적절하다. 곡률은 더 크다. 적절하다. 이렇게 느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B가 모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이, 소멸되는 시점 요것도 끌고 오래요.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의 그 휘어짐이 극대한으로 갔을 때 그 곡률은 온도 변화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큰 게 T0에서 T2, 그러므로 곡률이 더 크다. 이선지 적절. 다 연결이죠. 연결. 뭐 연결? 온도 변화. 그지? 그래서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 요 두 개를 연결해서 뚫을 수 있겠는가? 직접적으로는 선지 지문에 없겠지만 연결해서 뚫어줄 수 있겠는가? 답은 1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T0에서 T1으로 온도를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 또 말만 바꾼 거잖아. 말만 바꾼 거잖아요. A의 곡률 반지를, 그렇지. 요거 한번 건드려 주네요. 그럼 우리는 뻔하잖아요. A와 B의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곡률 반지름,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가 더 많이 휘어요? B가 더 많이 휘어요.
근데 곡률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B가 곡률이 더 크다면 곡률 반지름은 B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다가 아니라 B의 곡률 반지름이 더 작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번 선지 안 돼. 이런 식으로 선지를 뚫어 나갔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내가 지금 과학적으로 여러분한테 뭘 많이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알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쌤의 해설 강의의 결론이거든요. 필자의 의도대로 필자 이렇게 썼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 독해를 해내면 되겠구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100% 모든 글을 100%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셔라. 100%의 독해. 그게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훈련해왔던 친구라면 이번 독서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법지문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두 지문까지만 쌤이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모쪼록 독서의 학습 방향을 잡아가는데 좀 모쪼록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해설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능 국어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친구들 모쪼록 여러분이 방향 수립하고 걸어가는 그 시작점으로 이 해설 강의가 좀 좋은 기능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